두 번째 섹션입니다. 오늘 한겨레가 윤석열에게 아주 굴욕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그렇게 할 일인가 싶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광고부터 만나보시죠. 금요일에 항상 만나는 광고입니다. 남양주 독채 펜션 머문빌리지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나만 알고픈 봄나들이 명소 남양주 독채 펜션 머문빌리지를 추천드립니다. 머문빌리지는 펜션촌에 있는 북적이는 공간이 아닙니다. 산속에 우리만 진짜 통째로 사용하는 독채 펜션이거든요. 우리 팀만 있어 더욱 안심되고 음악을 크게 틀어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도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름 같은 때는 또 이렇게 수영장을 또 만들어 놓으세요. 네, 수돗물로, 깨끗한 수돗물로 이렇게 또 아이들이 수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캠핑 느낌을 즐길 수 있는 바베큐장과 카페, 휴식 공간도 있고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까지 무료입니다.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에서는요, 한 10사람, 20사람 모아놓고 PPT를 할 수가 있어요. 다 이렇게 PPT 시설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양주 독채 펜션 머문빌리지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면서 힐링 스테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한겨레 사과문입니다. 작년 10월 11일자 일면에서 윤석열도 접대 이런 진술을 덮었다는 기사였는데, 사실 이 기사의 핵심은 윤석열도 접대했다는 것을 윤석열도 접대받았다는 게 사실이다가 아니라 윤석열도 접대받았다라는 진술이 있었는데 그 진술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네, 이 한겨레 20일에 실릴 거였는데 한겨레에도 실렸어요.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그러니까 따옴표가 달렸죠. 더블 쿼터가 달렸어요.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 이런 제목 아래 이게 윤중천이가 얘기한 거예요. 윤석열도 접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안 했다. 이게 이 이야기의 전체인데 딱 윤석열도 접대받았다, 여기에만 사람들이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한겨레도 물론 윤석열도 접대 여기에 눈길이 가게끔 제목을 뽑은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기사가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보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즉 기사가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보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윤중천이가 별장에서 윤석열 접대했다 이렇게 발언한 것도 사실이고, 발언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발언한 게 사실이지 윤석열에게 진짜 접대를 했는지는 그건 또 별개의 문제란 말이죠. 어쨌든 제목에서는 거짓이 없었어요. 제목에서는 거짓이 없었어요. 오늘 한겨레의 사과문은 부정확한 보도 사과드립니다 라면서 마지막에 독자와 윤 총장께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한겨레 허재현 기자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한겨레 전체 구성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저는 일단 믿지 않고요. 지금 오늘 사과문은 한겨레 구성원 전원의 총의를 모아서 낸 사과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입장이란 것인가? 최근에 당선된 김현대 사장과 그를 따르는 기자들이 한겨레 의사결정의 어떤 기득권을 점유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상현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장과 이른바 왕당파 기자들이 이런 사과문을 냈다, 이런 얘기네요. 한 분파로 정리해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그다지 민중적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권력 구조를 파헤치는 분들은 아닌 분들이 오늘 윤 총장께 사과드린다라는 글로 끝나는 한겨레 사과문을 실은 주역들이란 거예요. 그다지 민중적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들, 그렇게 권력 구조를 파헤치는 분들이 아닌 분들이 이 사과문을 주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언론관도 존중해왔고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능력과 무능력의 관점에서 매섭게 구분하자면
무능력 쪽에 더 가까운 분들이 이런 사과문을 냈다는 겁니다. 허재영 기자 얘기가 그래요. 이 입장문의 내용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겨레가 늘 공정한 보도를 다짐해야 하는 것도 맞고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하니까요. 이건 좋은 모습입니다. 경향신문과는 확실히 다른 태도입니다. 윤석열 장모 비위 의혹 제보가 처음 들어간 곳이 경향인데 경향은 아무 보도도 안 했고 내부 비판조차도 없지요. 그러나 유독 윤석열 별장 접대 문건 관련 보도에 대해서만 한겨레가 이런 감찰을 진행하고 독자에게 사과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당시 보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윤석열 본인 외에 시민사회에 광범위한 사과 요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 윤석열 혼자 뭐 길길이 날뛰어가지고 결국에는 한겨레가 사과를 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표면상으로는 독자에게 사과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냥 윤석열에게 사과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식의 사과를 하기 시작하려 한다면 한겨레는 윤석열 외에도 조국, 윤미향 등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적 검증 보도에 대해서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움직임은 없지 않습니까? 특히 한겨레 법조 기자, 대표적으로 강희철 역시 지나치게 검찰 쪽 취재원에만 의존하고 속보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그간 윤석열 보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그간 윤석열 보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없었습니다. 다른 언론의 윤석열 보도, 한겨레의 윤석열 보도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 강희철 기자의 기사를 볼 때마다 취재원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고 그렇죠. 청와대 감찰 무마, 청와대가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 뭐 이런 보도에 있어서는 한겨레의 강희철 기자의 기사는 취재원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고 심지어 제시된 팩트마저도 부실해서 제가 볼 때마다 고개를 저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강희철 기사에 대해서는 한겨레가 한 번도 감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최근 국장급으로 영전했지요. 현 사장 체제에서 강희철 씨가 국장급으로 영전했습니까? 강희철 씨가 그러면은 어떻게 왕당파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요. 지금 사장님이 강희철 씨하고 가까우신 모양입니다. 그에 비하면 윤석열 별장 접대 감찰 무마 의혹 보도는 팩트가 탄탄한 편이지요. 심지어 윤석열 별장 접대 의혹 무마 보도는 오보가 아닙니다. 다만 전체 기사 톤이라든지 일면 배치라든지 여러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중천이 그렇게 말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 한겨레 기사에서 사실 아닌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윤중천의 증언이 그러한 건데 실제로 윤석열이 별장에 갔는지 접대를 받았는지는 규명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제목만 보면은 윤석열이도 접대받았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든 거는 좀 무리라고 볼 수 있는데 기사 자체는 오보가 아닌 건데 탁 찍어가지고 하어영 기자가 쓴 거 아닙니까? 이 기자를 탁 집어가지고 타겟팅해서 실체 조사를 했다. 사실 윤석열 말고는 날뛴 사람이 없거든. 이 보도 잘못됐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결국 윤석열의 하청을 받고 이 진상조사팀을 구성했는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적어도 윤석열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식의 진상조사 또 사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 왜 작아지는가? 암담하네요. 네. 칼럼 하나만 더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겨레 칼럼인데 경향신문 칼럼인데 이 최현숙이라는 작가는요 대표적인 페미니스트입니다. 굉장히 그 글의 필치가 너무 공격적이어서 참 하여튼 주목이 되는 그런 작가인데 방역 당국은 섹스를 금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물론 뭐 이 칼럼의 제목은 말 그대로 이제 수사적 표현이죠. 진짜 어떻게 섹스를 어떻게 금해요? 옛날에 이제 중세 시대에 종교가 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에는 실제로 부부 사이에 이불속까지 통제했어요. 뭐 사순절 기간에는 뭐 이런 체위에 섹스를 해서는 안 된다. 혹은 아예 섹스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최연석 씨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현재의 이런 방역이 또 엄숙주의가 중세 시대와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지금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진짜 뭐 섹스를 금하게 해야 한다 뭐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아닌 게 아니라 엄중하고 지루한 비대면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비대면 시절에 섹스는 어찌 하고들 있는지 온라인 설문조사라도 나서고 싶은 터였다. 공공연하고 은밀하게 자행되는 최고의 밀착 행위 바로 섹스인데 섹스에 대해서 방역 당국의 물리적,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 지침이 없는 게 무지하게 이상했다. 비말이 가장 위험한 감염 경로라니, 그러니까 침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위험한 감염 경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섹스할 때 키스 없이 섹스하는 경우도 뭐 종종 있습니다만 이게 19금인가요? 아니 뭐 섹스가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일상에서 금지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건 참 그래요. 비말이 가장 위험한 감염 경로라니 최소한 키스 금지령이라도 나오려니 고대했다. 풍자적인 얘기예요. 예. 가리온님, 저도 키스 안 해요라고 하셨습니다. 물어봤나? 자, 그래요. 코로나19 팬데믹이 가라앉을 때까지는 모든 시민들은 자위로 대체하라 이런 포고령을 내리고 경찰에 공무원에 신기술을 동원해서라도 낮이고 밤이고 교접 현장을 색출해야 한다. 아이고 참 이 양반 그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요. 풍자적이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고 뭐 딱 봤을 때 쇼킹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아이고 무슨 헛소리를 하시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거리두기 완화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사실 아슬아슬한 폭탄 돌리기다 싶었는데 하필 폭탄은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수많은 이성애자들의 사랑하는 가족 간 밀착 확산 사태가 좀 수습되어 가던 4월 말 5월 초 연휴에 젊은 것들이 이태원과 강남으로 클럽과 노래방으로 때로 몰려다니다가 터진 것이다. 이때다 싶은 한 언론사는 국민일보예요. 국민일보. 예. 코로나 재확산이 염려된다면서 5년 전에 써뒀던 블랙 수면방 기사를 올렸다. TV, 음료수 자판기, 잿더리 등이 있는 평범한 휴게실로 보였다. 입구 옆에 놓인 콘돔과 젤이 한가득 담긴 바구니를 발견하기 전까진 그랬다. 마음에 들면 건드려보고 반응이 있으면 관계를 하고 거부하면 다른 방으로 간다. 물나는 고사하고 착해 빠졌네 뭐. 며칠 전 한 게이 친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일부를 수정해서 옮긴다. 왜 우리의 시민은 우리의 부재로 증명되어야 하는가? 왜 우리의 시민의식은 우리의 부재로 증명되어야 하나? 착하고 순종적인 시민이 되고 싶어 종로도 이태원도 번개도 끊고 살겠다는 익명의 글이 떠오른다. 쓰레기 언론과 달리 방역의 대상으로라도 비로소 호명해주는 방역 당국에 대해서 짐짓 감격하는 마음이 생겼던 게 생각해보면 비참하다. 누군가에게는 자칫 직장과 가족과 사회에서 입지가 결단날 수 있는 변수가 그들에겐 그저 행정상의 세부적 난맥이다. 카드 사용 내역으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서 자기 격리를 통보받자 우선 공포가 엄습했던 것에도 뒤늦게 실소가 터진다. 이 모든 웃음 포인트를 넘어서 우리끼리 안 만나는 게 지고지순의 방역 대책이자 시민의식이라면 그 지엄한 명령을 못 이기는 척 따라주는 수밖에. 송용한님 말이 너무 어렵다. 그죠? 뭐 이런 것 같아요. 이 칼럼의 내용은 일단 뭐 온 사회가 이 정부의 그 통제 속에 방역을 지키는 것. 여기서 이제 개인의 그 기본권이 많이 침해당한다.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엄숙주의에 길들여져 있어야 하는가? 개인이 사회를 위해서 왜 희생돼야 하는가? 이런 의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야, 정말 참 경향신문의 편집자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따위 칼럼 실어도 됩니까? 아니, 그럼 국민들이 지금 뭐 다들 저기 의식도 없고 철학도 없고 그래서 지금 방역에 협조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것을 비웃으면 안 되지. 그리고 비판을 하려면 국민일보만 비판하든가. 어? 아니 그 우리 저 뭐 의료진이나 우리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비웃게 하는. 참 이런 정말 하나만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따위 글은 쓰지 마라, 씻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제 개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전 뭐 그런 얘기 못 합니까? 이따위 뭐 엉뚱한 칼럼을 쓰는데 이 칼럼 잘못됐다라고 얘기 못 합니까? 최연숙 씨 개인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했다면 저 개인의 입장에서 이 칼럼은 정말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잘났어요, 진짜 혼자 잘났어요. 응? 전혀 재미없는 풍자. 우리 야수 마이님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전문을 다 읽으셔도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이는 이른바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 의식 있다는 사람들, 자기들만의 은어로 대중들 머리 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이런 식의 언어 유희들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엄중해요. 시대가 엄중해요. 일기장이나 쓰세요. 앞으로 이런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아니 뭔가 좀 조롱이나 뭐 이런 희화화도요. 좀 논리의 맥락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씨발 무슨 섹스를 어떻게 감찰해?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잘난 척의 말장난 이런 말씀하셨고요. 예. 이 양반은 참 무례해요. 무례한 사람으로 전 기억합니다. 예. 전에 한번 일이 있었거든요. 무례한 사람이에요. 예. 그 아주 그 저기 미러링 좋아하는 양반이에요. 이 양반이. 예. 굉장히 불쾌한 기억이 있는 분입니다. 예. 선입견으로 이 칼럼을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터무니없어가지고 정말 오늘 아침에 한번 소개했습니다. 그 종이가 아깝습니다. 경향신문 종이가 아까워요. 이런 칼럼 실어줄 지면이 있으면은 차라리 그 시간에 검찰 한번 좀 비판해 주세요. 경향신문에서는 이 검찰 비판 기사를 볼 수가 없습니까? 물론 더러 의식 있는 칼럼니스트들이 검찰 비판을 싣긴 하는데 이런 거 실을 바에는 검찰 비판 하나 더 실어주세요. 좀 부탁합니다. 예. 자, 에이 사람 사는 세상님 그런 말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칼럼 소개하면서 이번 주 용칼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